30년 동안 지켜온 자리를 빼앗긴 채 다른 자리에서 평화의 함성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가운데 두고 다가갈 수 없는 슬픔의 협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밀려나고 빼앗기고 탄압받고 가슴이 찢기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정의연의 수요 시위가 28년 만에 자리를 옮겨 진행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8년 정말 긴 세월 동안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렇게 열린 수요 집회, 어제 처음으로 자리를 자신들이 원해서는 아니고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이게 사실 법률상 5개 집회나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시작 전 720시간부터 이제 48시간 전에 신고를 해야죠. 네,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신고를 할 때 어떤 목적으로 시위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하는지 이것들을 다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은 다른 단체가 해당 자리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겠다라고 신고를 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의연에서 이렇게 소녀의상 수요 집회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유니언에 대한 사퇴 그리고 정의연 해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보수 단체가 해당 자리에서 자신이 시위를 하겠다라고 먼저 가서 이제 신고서를 제출을 한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제부터 7월 중순까지는 이 보수 단체에서 시위를 하는 걸로 지금 잡혀 있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다시 집회 자리로 돌아가겠다라고 한다면 뭔가 밤새 줄을 서서라도 이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시작되자마자 정의연이 제출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의연 측에서는 이제 상처투성이가 되더라도 자리를 지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28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이 자리를 지켜온 상황에서 밀려나게 됐는데 정의연 측의 입장 굉장히 좀 속이 쓰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집단은 모두 다 자신들의 정체성이 되는 어떤 행동이 있거든요. 그럼요. 학교는 수업을 하고 또 방송국에선 방송을 하고 그러면 정의연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은 이 집회에서 나왔던 거고요. 또 뭔가 하면 수요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한 번도 빼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했고 그것도 그 같은 장소가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정체성이 흔들리는 듯한 굉장히 커다란 아픔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정의연 입장에서는 상징적인 위치고 자리가 맞지만 보수단체 입장에서는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길래 그 자리에서 하겠다고 한 걸까요? 보수단체 입장에서는 정의연이 그 자리를 상징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갖다 점유해서 정의연을 갖다 비판할 수 있는 상징적 장소가 되는 거고요. 정의연을 또 비판하게 되는 거는 결국은 또 어떤 의미에서 윤미향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당선자가 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또 보수단체 입장에서는 결국은 현재의 여당을 갖다 향해서 뭔가 반대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 게 전부 연결이 되면서 이 자리가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 정의연의 회계 문제는 회계 문제고 전쟁 중에 일어나는 여성의 인권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는 확실히 또 좋은 이 활동을 했었다 평가도 많은 게 사실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각 나라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수단체가 민족주의 성향을 띱니다. 그런 다음에 진보단체는 민족주의에 반대하는 성향을 띱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설적이게도 반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대가 된 게 얼마 안 돼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마지막에 독도를 갖다 방문하는 게 있으면서 상당히 커다란 민족주의적인 어떤 일본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슈가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안부 합의가 되면서 완전히 반대로 완전히 구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분열될 구도는 우리 국민한테도 너무너무 슬픈 일이고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다음에 보수를 지향하는 분들이 정권을 갖다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구도를 계속 이어가는 행동보다는 이 구도를 깨서 민족주의적인 관점을 갖다 다시 보수가 선취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역설적이면서도 아쉽습니다. 네,
뭐 어제 양측 집회 큰 충돌이 없이 끝났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대학생들이 소녀상에 몸을 묻고 자리를 지켰다는데 미신고 집회였거든요. 경찰이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학생들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 시위 주최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해산 요구를 했는데 이것에 이제 세 차례나 불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소녀상이 훼손될 우려입니다. 이 대학생들이 소녀상을 지금 끈으로 묶고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상의 경우 사실 2017년부터 종로구로부터 공공지역물의 지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훼손이 된다라고 하면 훼손 자체에 대한 처벌도 받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렇군요. 지난 20일 정의원 회계 담당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이 회계 부정 의혹이 나온 지가 꽤 됐거든요. 소환 언제쯤 윤미향 의원 이루어질 거로 보이십니까? 사실 의혹이 나온 것은 거의 2달이 된 것으로 지금 느껴지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고발이 들어간 것은 지난달 19일이었기 때문에 한 달 조금 지난 시점입니다.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2차례나 이 참고인 조사를 했고요. 다만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조서를 작성하는 형태는 아니고 간략하게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회계 담당자를 불러서는 뭐 12시간 넘는 조사를 했고 뭐 조서도 당연히 작성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참고인 조사가 다 끝난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피의자 신분을 받고 있는 윤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굉장히 속도를 내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피의자로 전환될 것도 가능성이지 아직까지 100%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일단 이제 고발이 들어간 상황이어서 현재 단계에서는 피고발인 신분이고요. 이제 향후 혐의 사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피의자 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일이 또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의 직고용 후폭풍이 안팎으로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에 올라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반대 청원이 8시를 기준으로 22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답변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답변을 내놔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답변을 좀 내놓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 생각엔 굉장히 어떤 상식적이고 굉장히 어떤 감정이 호소하는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처음 답변은 현재 이런 어려운 현실 때문에 청년 실업을 해결해야 되지만 제 추측입니다. 청년 실업을 해결해야 되지만 그거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진짜 죄송합니다. 라는 어떤 굉장히 자세를 낮춘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나 또 이런 인천공사의 이런 일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을 갖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진행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라고 제 생각엔 다시 한번 낮출 것 같아요. 나온다면. 그러나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 뭔가 하면은 그러나 앞으로 이게 공정하게 진행이 되도록 더욱더 정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라고 나오지만 결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을 갖다 가장 뒤에 숨기면서 결국은 이 일은 진행될 것 같다는 게 저희 예상인데 꼭 이렇게 될진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2030 세대들이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단지 인천공사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2030 세대의 입장에서는 현 여당과 현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기대치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청년 실업이라든가 양질의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기대가 좋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정규직화도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지만 통계상으로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이 각각의 2030 세대들이 보면은 나도 안 됐고 옆에 사람도 안 됐고 옆에 사람도 안 되니까 통계와 굉장히 괴리가 있는 실망감을 얻게 되면서 어려운 문제네요. 여기에 대해서 그게 한꺼번에 분노로 나오게 됐다고 생각이 돼요. 자, 어제 이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요 방송에 출연해서 인천국제공항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그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소위 취업 준비생들이 준비하던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고 이미 이제 공항에 가서 보시면 기존의 보안 검색으로 일을 하고 있던 분들을 전환하는 내용이고요. 임금도 5천만 원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이분들이 3,3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분들 일자리가 기존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고 오히려 늘리기 위한 노력이다. 이게 이제 청와대의 해명인데 일각에서는 이제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막 일고 있거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들에 대한 고용 불안전, 차별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전환을 할 때 방법이나 시점에 있어서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더 크게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굉장한 적자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0명 넘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 과연 앞으로 정규직을 또 뽑겠냐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기존의 취준생들은 자신들의 응시 기회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뭐 응시 기회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해명이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존의 정규직하고 또 이번에 정규직으로 될 분들 역시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결책 내놔라. 이러다 보니까 또 노노 갈등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 역시 분노하고 있는데 인천공항공사 노조는 헌법소원 제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시죠. 취준생들에게 어떻게 이걸 설명할 거냐, 누가 납득할 수 있냐.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불평등이자 역차별이다. 어느 정도의 절차는 공개경쟁 채용 절차는 본인들이 합의했으면 그 부분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우리 공사의 입장입니다. 노동조합이. 늦어도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에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내부적으로 뭐 노노 갈등이 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취업 준비생들의 분노 들끓고 있고 인천공항공사에서 해명 자료를 내놨지만 안팎으로 뭐 역차별 논란 뭐 잠재울 수는 쉽게 잠재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안팎으로 갈등이 있습니다. 노노 갈등이라고 하면은 사실 기존의 협상 단계에서는 이 사람들을 청원 경찰이 아니라 일단은 특수 경비원으로 하고 특수 경비업을 하는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직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좀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점차적으로 정규직화하는 그런 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공사 측에서 이런 식의 발표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요. 밖에서 있는 갈등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일부 대화창이 뭐 이야기가 되면서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아르바이트 직원이 노력도 없이 공사에 정규직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가짜 뉴스로 판정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공항공사 쪽에서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밝힌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알바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 민간 항공보안 교육 훈련 지침에 따라서 2개월 동안 교육도 수료해야 하고 그리고 인증 평가도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단독으로 근무를 하기까지는 1년 이상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자신들은 이렇게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모집을 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짜 뉴스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나면 현재 임금은 뭐 3,300여만 원에서 3,850만 원 정도로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공항공사에 있는 정규직들의 경우 신입사원 기준으로 4,500만 원 기준이라고 맞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임금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공항공사 측의 입장은 이러한데 사실 이게 나중에 정규직이 되고 나서는 노사 간에 뭐 노조가 만들어지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 역시 차별이다라는 내용으로 결국에는 이제 임금의 격차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취준생들이 응시할 수 있는 문을 좀 좁아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어서 사실 해명 자체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정규직이 1,300명이고 1,400명이고 새로 이제 정규직화되는 분들이 1,900명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복지 혜택도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기존 정규직 분들은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 직원들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준이 좀 있다고 해요. 2017년 5월을 기준으로 이전 입사자 또 이후 입사자 이렇게 나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뉘는 건가요? 이 기준이 이제 2017년 5월 입사 기준이라는 것이 왜 나왔냐라는 부분인데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시기가 이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입사해서
정규직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의 경우 그러면 내가 비정규직에서 이제 정규직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인데 그 이후에 입사를 하신 분들의 경우는 내가 정규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새롭게 입사를 한 사람이어서 똑같이 적용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전 입사자들의 경우는 인성검사 같은 적격검사만 간단하게 거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요. 이후에 입사를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서류, 인성, 필기, 면접의 절차를 거치는데 이분들이 한 800여 명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대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다 같이 채용을 지원을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을 다 같이 해서 800여 명에 대한 뭐 채용 진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논란 과연 언제 멈출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대구에서요. 경찰의 금지 통고에도 민노총 조합원 3,500여 명이 집회를 강행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상 상황인데 특히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신천지 사태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은 곳이기도 했는데 자 이분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모여서 어떤 주장을 내놓고 또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일단은 아파서도 우리가 쭉 얘기한 그 비정규직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비정규직과 아픔과 서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가 이제 가장 이제 중요했고요. 그런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그 5인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금 예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 모두 다 5인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있어서 예외되는 부분이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커다란 두 가지 쟁점이 되는 이슈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해고자하고 이제 실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이제 가기에서도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25%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사실 현재는 8,590원이고요. 이에 대비 25.4% 인상된 1,77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노동자들에게 많은 급여를 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이게 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이렇게 최저임금을 높여버리면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25% 인상을 했을 경우 5.1%의 일자리 성장률이 5.1%가 하락하고 일자리 자체는 55만여 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폐업과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사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과연 내년도 최저임금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